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규칙을 지킨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온갖 틀과 생각을 만들어 왔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필요했을지도 모를 것들이다. 그러나 나를 즐기고 앞으로의 인생을 즐기려면 필요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자신을 소중히 하고 즐기며 세상도 즐길 줄 아는 나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육체로 인생을 마음껏 즐길 나이대에 접어든 것이다. 나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그런 생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을 즐기고 음미하며 인생 후반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편안하게 살기 위한 8가지 방법. 첫째, 고민거리가 있으면 웃어넘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유머는 주위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유머의 밑바탕에는 서로 통하는 마음과 배려가 서려 있다. 웃음으로 편안해지는 분위기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유머는 애정인 것이다. 유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우스꽝스러움을 깨닫고 웃어넘기는 게 하나다. 나의 우스꽝스러움. 사람은 진지해질수록 이상한 일을 해보거나 위기를 넘기고자 묘한 행동을 해보기도 한다. 나 자신을 너그럽게 웃어넘긴다. 비로소 어깨에 힘을 빼고 살 수 있다. 유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남의 눈치를 보거나 상처 입는 게 두려워 잘 보이려고 하면 나의 실패를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다.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만다. 젊을 때라면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갑옷 뒤에 숨어도 좋다. 하지만 젊지 않은 지금은 나를 힘들게 했던 갑옷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진정한 어른에게 웃음의 계기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유머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속담이다. 한창 곤란할 때 유머를 찾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커다란 강점이 된다. 위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자. 인생 후반을 더욱 유연하게 사는 비결은 유머에 있는 듯하다. 둘째, 좋은 여자,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이고자 무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역할을 다하는 보람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할이라는 의식은 원래의 나에게서 언젠가 벗어나기 마련이기에 살기 힘들어질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속마음에서 멀어진다. 역할 의식이 강하면 스트레스도 높아진다. 내면에서 괴로움이 느껴지면 자신에게 부여한 틀을 벗어버리자. 자신에게 부여한 뭐뭐 해야 한다, 뭐뭐답게 라는 억측을 떨쳐낸다는 뜻이다. 인생도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런 의식을 떨쳐내도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아내로 지내자. 좋은 엄마이고 싶다 등도 고집이자 집착의 틀이다. 이제 슬슬 그만두자.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전제가 아니라 결과이다. 좋은 아내로 지내고자 하면 희생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좋은 엄마이고 싶으면 자신의 가치관을 성장한 자녀에게 강요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는 좋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다. 좋다,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건 자신이다. 남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자신의 말이다. 그런 고집은 떨쳐버리자. 셋째, 과거의 분노를 떨쳐낸다. 과거는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 지나간 걸 되찾을 수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다. 알면서도 떨쳐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육체도 그 시절과 다르다. 산다는 건 날마다 새로운 나로 죽을 때까지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나 과거의 감정과 사건의 잔재를 끌어안고 있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지 알 수 있다. 과거는 과거. 여기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미래다. 지금 이곳에 미래의 나는 없다.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지만 계획적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로 연결할 수는 있다. 바라는 미래를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자. 불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야말로 현실이다.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의식하자. 천천히 호흡하는 걸 의식한다.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 챙김으로 살아간다. 인생의 가장 끝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넷째, 가족이라 해도 부정적인 말을 예쁜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다. 30살의 얼굴은 당신의 생활로 새겨진다. 50살의 얼굴에는 당신의 가치가 나타난다. 삶은 얼굴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삶이 말을 만든다. 말은 그 사람을 말한다. 정중하고 어휘가 풍부하게 말하는 것만 좋다고 할 순 없다. 꾸밈없는 말에도 인간성이 나타난다. 남에게 어떤 말을 할까?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이에게 난폭한 말투나 꺼리낌 없이 매정하게 말하지 않는지 돌이켜보자. 가족이라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거나 상처 입지 않는 경우는 없다. 가족이라서 용서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50의 말에는 당신의 가치가 나타난다. 말은 당신을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답지 않은 말버릇은 떨쳐버리고 순수한 말로 바꿔보자. 5번째,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로 마음을 재정비한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궁금해져서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거든 신경 안 써 라고 말한다. 주문처럼 말하는 것뿐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도 마법과 같은 말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을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책을 한 자라도 더 읽자.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듣자. 인생의 여유로움에 좀 더 주목하자. 그렇다고 신경 쓰는 거나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사로잡히는 게 시간 낭비라는 것만은 아니다. 주위만 신경 쓰는 얼굴, 자신감 없는 얼굴이 되는 게 무서운 것이다. 미래의 나에게 패배의 유산을 남기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 6번째, 등을 쭉 편다. 손을 아낀다. 몸과 마음에도 신경 쓴다. 손은 인생을 말한다. 일하고 결혼하고 육아, 식사, 청소, 여성의 손은 매우 바쁘다. 어떤 모양새라도 함께 살아온 손은 사랑스럽다. 손이 인생을 말한다면 앞으로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하든 아름답고 싶다. 주름투성이가 될 테지만 이왕이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주름을 새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손을 유지해야 한다. 손이 인생을 말한다면 손을 아끼는 건
인생을 아끼는 것과 같다. 7번째, 기분 좋게 행동한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돈은 즐기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몸은 조금씩 쇠약해지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정신의 자유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아닐까? 즐거운 일을 한다고 결심하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 실패할 때도 있다. 그래도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되새기면 사소한 일도 고맙게 느껴져 물 한 잔, 커피 한 잔도 기쁘게 생각한다. 고맙다, 기쁘다고 생각하면 행복감이 생긴다. 유쾌함의 원천은 모든 일을 고맙게 여기는 정신성에 있다. 유쾌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행복감이다. 유쾌해야 행복을 느끼기 쉽다. 주위 사람들에게 퍼지고 저절로 끌려 기뻐진다. 유쾌함은 행복을 전파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방긋방긋 웃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칭찬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퍼뜨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8번째, 자신과 상대방에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다. 적당히란 딱 알맞은 정도를 말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딱 알맞은 정도라는 말이다.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적당히를 아는 것, 완벽을 지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깨에 힘을 빼고 즐기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인생을 오랫동안 달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